평소에는 주변에 널려 있어 잘 모르지만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시설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외에 나가서 서비스를 받아보면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시설이 너무 안 좋거나 등등 2%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와 달리 한국은 그야말로 100%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직원들의 친절이면 친절,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한국의 편의시설. 그 덕분일까요?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이런 편의시설을 경험하고 난 뒤 고국에 돌아가면 그때서야 불편한 것들이 눈에 띄어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기도 한다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절대 꿀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한국의 미용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와본 외국인들이 최고라고 꼽는 것이 한국의 미용실이라는데요. 해외 어느 나라에도 미용실은 다 있는데 왜 한국 미용실을 그렇게 놀라워할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미용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 해외에 나가기가 쉽지 않았만 지금은 다시 코로나가 종결되면서 해외로 나갈 일이 많아졌죠. 그런데 해외를 잠깐 나갔다 오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오랜 시간 해외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필수로 방문해야 하는 곳이 바로 미용실입니다. 각각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은 한 달에 1에서 1.5cm가량 자라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엔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용실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해외에서 머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국 미용실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것에 비해 한국만큼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소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은 인건비 비용이 한국보다 굉장히 비싼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공항을 내려서 짐을 옮겨주는 사람들부터 배달원까지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무조건 팁과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야말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 돈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한국과 미국의 미용실은 가격부터도 꽤나 차이가 나는데요. 서울을 기준으로 한국의 미용실은 남성의 경우 2에서 3만 원 정도면 커트를 할 수 있지만 뉴욕 같은 경우에는 남성 커트 가격이 기본으로 4, 5만 원대를 찍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15% 정도의 팁까지 붙여야 하니 커트를 한 번 하기 위해서는 5만 원의 돈을 내야 하죠. 그럼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의 경우에는 20만 원을 주면 탈색과 염색, 두피 클리닉까지 받을 수 있지만 미국 미용실에서는 무려 25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하니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은 둘째치더라도 그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이 미용사들의 실력인데요. 만약 비싸더라도 결과물이 괜찮다면 이 정도로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미용사에게 사진으로 보여주면 웬만해서는 그 머리 그대로 나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커뮤니티에도 종종 미국 미용실에 머리를 맡기는 것보다 혼자 스스로 하는 게 낫다. 머리를 했는데 지옥을 경험했다. 이렇게 망할 수 있나? 라는 글이 종종 올라오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미국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하지 않는 것 1순위가 바로 머리 자르기이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미용실부터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죠.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인 미용사를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 헤어 디자이너들이 실력이 더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면서도 더 친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뿐인가요? 한국 미용실은 장비도 좋아 뭐 하나 떨어지는 것이 없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지루하지 않게 음료수, 만화책, 인터넷 등 완벽한 서비스까지 제공되죠. 여기에 샴푸를 하며 받는 두피 마진은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그래서인지 해외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20년 동안 경력을 쌓은 베테랑 미용사입니다. 최근 한류와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고자 한국에 방문했죠. 그런데 한국 미용실을 방문한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에 있는 미용실은 대체로 예약제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저는 전화로 예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방문했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는 미용실 직원들은 모두 친절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내를 받으며 의자에 앉았고 디자이너가 내 어깨에 천을 둘러주었죠. 어떤 스타일을 원하냐는 물음에 나는 커트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디자이너는 태블릿 PC를 가져와
내게 이런저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벽면에 사진만 붙여놓은 미국과 달리 한국에선 태블릿 PC로 원하는 사진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저는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발견하고는 이런 단발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 미용실의 인테리어는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마치 카페에 온 듯한 느낌이었죠. 특히 입장하자마자 친절한 미소를 보인 직원들의 모습은 미국에 돌아가서도 내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디 그뿐인가요? 미국 미용실이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처럼 세심한 배려나 정중한 접객 서비스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선 최소한의 헤어와 관련한 대화 이외에는 하지 않는 편이죠. 제가 잡지를 들여다보는 사이 디자이너 다가와 음료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저는 시원한 커피를 요청했고 잠시 후 커피와 디저트가 눈앞에 준비됐습니다. 순간 전 호텔이라도 온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옆을 슬쩍 바라보니 한국 사람이 눈을 감은 채로 머리를 맡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전까지 누군가의 머리를 자르던 디자이너가 염색약을 바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각각의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커트는 커터가 하고 염색은 컬러리스트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 명의 미용사가 헤어컷과 염색, 파마 등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헤어 분야에서 가장 심오하고 어려운 분야인 컬러 파트를 한국에선 미용사 한 명이 다 해내고 있다는 게 충격이었죠. 그런데 한국 손님의 귀를 보니 특이한 게 씌워져 있었습니다. 염색약이 묻을 것을 대비해 귀를 감싸는 커버와 페이스 커버까지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곳곳을 둘러봐도 한국 미용실은 문화 충격 자체였습니다. 섬세한 가위 솜씨로 아주 능숙하게 가위질을 했고 끝에 살짝 층도 내면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단발 스타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전 세계 관광객들이 한국에 가면 꼭 미용실을 체험해 보라고 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커트가 끝나고 미용사는 내게 샴푸를 해주겠다며 샴푸 마사지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차 싶어 샴푸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비용이 추가되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죠. 그러나 미용사는 웃으며 샴푸 비용은 무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미용실에서 저는 샴푸 비용이 따로 추가되고 샴푸를 추가하지 않으면 머리가 끝난 후 그 상태로 집에 가 머리를 감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샴푸 비용이 저렴하지 않아 발생되는 일이었습니다. 공짜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바로 미국 미용실인 것이죠. 샴푸를 해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었는데 너무 시원하게 잘해주셔서 머리가 좀 멍한 기분이었는데 그녀가 두피 마사지를 얼마나 잘했는지 머리가 상쾌하고 시원해졌죠. 한국은 미용뿐 아니라 전체적인 서비스 부분에서도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미용실 내에는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해 헤어부터 피부 관리, 네일아트 등 다양한 한국 뷰티 서비스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를 말리면서 드라이까지 마치고 나자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5점 만점에 6점이었습니다. 외국인 미용사가 한국인 미용실에서 컬처 쇼크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감탄사를 발산했고 연예인이 된 기분이라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날 최고의 서비스를 보여준 한국 미용실 직원분들의 정성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녀의 글은 여기서 끝이었는데요. 앞으로도 K뷰티와 함께 한국의 미용실이 더욱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